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지표가 좀 둔해졌고 한알령이 해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발언 계속 이어졌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런 내용들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주된 재료가 됐고, 이번 주는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런데 30일간 유예한다. 그 직전 주가 되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커질 만한 요소들이 많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연기금이 지난 주말까지 35거래일 연속 매수해서 시장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수로 돌아서지 않아서 좀 불안정한 수급 상태긴 합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지난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래간만에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알령 해제 가능성의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을 보이는, 올라갔다가 또 눌렸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지난주 해외 증시는 아시아 증시가 괜찮았어요. 우리나라 증시 괜찮았고, 중화권 증시, 특히 뭐 중국, 대만, 홍콩 이런 쪽은 딥시크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주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조금 높아졌다. 딥시크 이후에 중국 증시는 상당히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종목들 보면 에너지주, 방산주,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은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증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 속에서 에너지, 방산,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산별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미증시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표가 좀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가 높게 나오고 소매 판매 부진하고, 월마트가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고, 경기 선행지수 낮게 나오고, 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됐는데, 특히 소매 판매, 전체 매장에서의 판매량의 합, 이게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고, 금리는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소비 둔화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실제로 소비자들의 심리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보다 아래로 내려간 것은 물론이고, 지난 2주 전에 발표했던 예비치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주 사이에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가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경제 괜찮아. 그런데 야당을 지지하거나 중도층은 관대 저렇게 부과하다가는 물가 튀어 올라가면서 경제 나빠질 것 같아.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인 수치를 보는 거니까 미국의 지표들이 혹시 이게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 좀 오버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주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더 2주 사이의 변화까지 체크해서 보면 금요일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음봉을 맞아요. 금요일마다 보시면 금요일마다 큰 음봉을 맞잖아요. 그 사이에 한 번 음봉이 작은 게 있긴 했지만 금요일마다 변동성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주중에는 또 꾸역꾸역 올라오고, 특히 이제 옵션 만기를 보면 최근에 4주 동안 옵션 만기를 보면 3주는 크게 빠지고 한 주는 또 크게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만기일 영향인지 아닌지 가늠해 보는 방법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만기일 다음 날은 올랐어요, 증시가. 옵션 만기일 다음 월요일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만약에 미증시가 올라가면 이제 그냥 또 옵션 만기 가지고 또 금요일 가지고 장난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거 뭔가 좀 변화가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초에 미증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증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엇갈리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에 공매도가 늘었는데,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메가세븐 주식에 대한 포지션 조금 줄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고치 경신하고 나서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정책, 트럼프 정책과 월마트 가이던스 이런 게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강세장 기조는 유지될 것 같아,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과정, 기존에 이제 메가세븐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바꾸려면 먼저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빠진 건데 상승세 유지될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락하면
기회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주목했던 건 주말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문제 분석인데 이게 그 시황에서 나온 재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미국은 예상치 못한 경기도나 뭐 이런 우려로 좀 리스크가 생겼는데 반면에 독일이라든가 중국, 일본, 한국은 더 매력적이다. 기업 활동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 게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뭐 그냥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나와서 이제 어떤 의미냐 미국 시장 하락하고 다른 나라 선전하고 있는 거는 좀 자산을 좀 배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했던 일부 투자들이 다른 나라 쪽으로 좀 분산되는 것 같아.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쨌든 우리나라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 순매수가 안 나오잖아요. 예, 저게 뭐 저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아, 저런 기사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아직까지 순매수가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보면 지난주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던 코스닥 종목들은 화장품, 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일부 이제 반도체주, 특히 2차 전지, 예, 2차 전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토요타가 2조 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미국에 만든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석유화학주들, 포스코는 2차 전지와 철강이 다 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계열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관세 부과 이 이슈로 또 철강주들이 올라가고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역시 시장을 또 견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도해요. 예, 쭉 매수로 들어왔다가 쭉 매도했다가 하루 1조 5천억 정도 한 주간 매수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는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대만을 순매수했거든요.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보통 수급을 같이 보내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짜여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바뀐 건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좀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대만 증시가 이번 주도 괜찮다면 TSMC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도 괜찮다면 아시아 반도체주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난주 순매도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일정상으로는 흔들기 되게 좋은 주간이거든요. 예, 조정 나오기 쉬운 주간이에요. 일정만 놓고 보면. 그런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대만이 괜찮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양호하게 나온다라면 이제 시장이 우리는 해외 증시 내용들과 상관없이 잘 버티겠구나. 이렇게 가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핵심은 외국인들이 하루 평균 매도 규모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대만이 흐름이 잘 나오는지 이걸 좀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안전판은 연기금이 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약간의 매도를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매수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올해 주식 비중 목표가 14.9%인데 작년에 10월 기준으로 12.3%였거든요. 그러니까 2.6%포인트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금액 기준으로 치면 거의 한 30조 원 정도 더 사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지껏 산 게 한 5조 원 되나요? 5조 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우리나라 주식 비중은 지수 올라간 것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표 비중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기금 올해 순매수 상위를 보면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기금이 뭐 특정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시가총액 상단 종목을 고르게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도를 해주면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게 되죠. 그렇다고 연기금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건 아니고 하루 평균 뭐 900억 정도 왔다 갔다 700억에서 900억 사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서 그거 2배 정도 되는 거면 이제 버틸 수 있는데 그거 3배, 4배 외국인들 매도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일정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거냐. 이제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121선에서 막혀 있죠. 이걸 좀 돌파해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고비점이 왔다. 이제 지난번 2개의 고비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57,000원, 8,000원에 있는 이제 그 직전 고점. 근데 이건 돌파가 됐고, 근데 지금 121선이 더 큰 저항대인데 아직까지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하락 사이클 한 번 갔다 오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돌파하느냐, 이게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고, 다음에 조선주 같은 종목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뭐 지난주에 보고서 고평가 논란 이런 보고서 나오면서 빠졌죠. 그런데 진짜 대장주들은 3일 조정이 안 나와요. 예, 이틀 정도 조정 나오면 매수세가 가동이 돼서 바로 들어올리거든요. 지금 이틀 조정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깨지는 건지, 그러면 주도주에서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분산되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은 2차 전지 플러스 철강, 예,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한 중국산 후판 가격을 너무 싸다. 그래서 이제 관세에 부과한 거, 그다음에 2차 전지 올라가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구도가 되는지, 이거는 철강 플러스 2차 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라서 이쪽에 수급이 가는지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여로 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내린다 이게 아니라 거래대금 블랙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 하루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방산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매수가 집중이 돼버리면 다른 거 팔아서 이쪽으로 단타 치러 가야지. 뭐 이런 게 만들어져서 특정한 업종의 거래대금이 과하게 쏠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쏠림이 나오지 않는 것도 지금 예탁값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블랙홀 역할을 하는 업종이 나오는지 이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코스닥이 조금 찜찜한 건 신용이 계속 늘어요. 예, 아직 뭐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단계가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신용은 좋게 보면 이것도 매수세거든요. 신용도 매수세이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수준에서는 신용 들어오는 게 지수 상승에 도움이 돼요. 예, 근데 적당선을 넘어가게 되면 개별적인 종목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경계경보가 5%, 그다음에 공습경보는 7%. 그래서 그 종목에 신용 잔고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주식에서 신용 비율이 몇 퍼센트 됐냐 이걸 따져보는 데이터가 있는데, 5% 넘어가면 좀 위험한데, 근데 7% 넘어가면 이런 종목은 좀 가급적이면 조심한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별로 신용이 좀 높은 종목군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신용이 뭐 반대매도 나오고 그럴 단계가 되려면 엄청난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시장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신용이 계속 늘어나면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들 살펴보면 금통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여기서 수혜주로 부각되는 업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그러니까 딥시크로 놀래고 나서 일단 반등을 했는데, 이제 가이던스를 볼 거잖아요. 엔비디아 앞으로 우리 실적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웬만해서 이제 안 놀라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표로는 미국의 PCE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CPI, PPI가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PCE는 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해소가 실제로 된지, 이거마저 높게 나오면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정이고, 다음에 저는 흔들려면 이걸로 흔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부과된다. 근데 30일 유예해 줄게. 근데 이게 이제 직전주 30일 유예하기로 한 날짜가 그 다음 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직전주라 좀 미리 긴장할 수 있거든요. 이게 협상용 맞냐? 아니면 진짜 위험한 거냐? 이걸 가늠하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상으로는 소비둔화, 미국의 소비둔화 가지고 경기 침체 사이클로 만들어낼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급에서는 안정적인 매수체가 없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매수가 늘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물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라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현물을 팔면 선물로 떠받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조금 좀 중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흔들라면 흔들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수급상으로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현물시장 코스피에서 좀 매도를 확 줄이거나 매수하거나 이렇게 좀 들어와 줘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121선이 저항이 되느냐 돌파를 해버리느냐, 이 구도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관세 플러스 소비둔화 재료가 동시에 부각이 될 수 있는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좀 흔들려면 흔들 수 있는 주간이라서 이번 주에 좀 편안하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평가죠. 실적은 뭐 잘 나오겠죠, 뭐. 근데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IT주들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좀처럼 안 사고 있는데 선물은 매수하는 날보다 매도하는 날이 조금 더 많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위치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시장,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제 구간으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알령이 해제될지도 모르겠다. 유럽의 방위비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거 가지고 움직였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특히 관련 종목군들, 반응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상위권이에요. 코스닥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 근데 지금 제일 센 거는 항생. 예, 딥시크 이후에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진핑이 IT 경영자들을 만나서 이제 좀 칭찬해주고, 이런 과정이 나오면서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선두고, 우리나라 흐름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걸 갑자기 왜 보여드리냐면, 그동안에는 미국이 빠져도 계속 선방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소비 관련된 이슈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과연 올라갈 거냐. 이게 되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 주에 관세도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그러니까 등등의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주간이라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좀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버티면 정말 센 거예요. 이 재료를 갖다 넣는데 그럼에도 버티면 우리 증시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수급이라든가 증시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차별화 장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업종별 선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주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차분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좋다, 기대치 너무 높이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이거보다는 올해 내내 제가 보기에는 종목장세거든요. 그래서 종목장에 대해서 조금 더 슬림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